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전치사 쪽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전치사 뒤쪽에 명사 나오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 저는 그거 말고 전치사 뒤쪽에 동사를 ing 형태로 죽였을 때 전치사들의 미묘한 차이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전치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오늘 수업은 세 가지에 한정시켜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by하고 for하고 of 세 가지입니다. 자, 설명 잘 들어보세요. 먼저 전치사 뒤쪽에 동사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동사에는 무조건 ing를 붙여서 이렇게 ing형 박스를 만드는 놈이 따라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ing로 동사를 죽였다면 이 ing 박스의 품사는 to 부정사랑 똑같이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ing 박스의 품사는 명사일 거예요. 그래서 이 ing를 우리가 동명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ing 중에서 이렇게 전치사 for 다음에 ing가 오거나 2번 by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에요. 대부분 시험 문제를 내놓으면 요 두 개 가지고 구분해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이 해석에서 절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ing 하기 위하여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가 for라는 전치사 그러면 대부분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for 다음에 만약에 명사가 나오면 명사하기 위하여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for ing는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럼 for ing 해석은 뭔데? 1번 첫 번째가 because of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ing 했기 때문에 아니면 as a result of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ing 한 결과. 근데 이 해석도 1번 해석, 2번 해석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둘 다 해석이 안 된다면 ing 용도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용도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예요. 이거 조심하십시오. 다시요. for ing 해석은 셋 중에 하나다. because of, as a result of, 그것도 아니라면 뭐뭐 용 이렇게. by ing 해석은 당연히 뭘로 해석하시면 돼요? ing 함에 의하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우리말 해석은 좋아. 근데 시험 문제에 만약에 자, 지금 자리에 for ing를 넣어야 되느냐, by ing를 넣어야 되느냐 하는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해서 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뭐뭐 함에 의하여라고 해석해도 맞고요. 뭐뭐 했기 때문에라고 해석해도 맞는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깔려 있고 그 다음 이렇게 ing가 나왔고 ing가 타동사라면 목적어까지 수반이 되겠죠. 이 자리에다가 by를 쓸 거야 아니면 for를 쓸 거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석은 이렇게 하겠죠. ing 함에 의하여 주어는 동사였습니다. 두 번째 for ing라면 ing 했기 때문에 주어는 동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여러분 조심할 거 for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고 ing는 뭐뭐함에 의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by라고 하는 건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잖아요. ing라는 방법을 써서 이런 말이니까 for ing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겠죠. 뭐뭐 했기 때문에. 맞아요? 따라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by ing, for ing를 이렇게 박스 쳐서 잠깐 제껴놓고 주절을요 1번 how라는 의문사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2번 why라는 의문사로 바꿔보는 거예요. 당연히 how 의문사로 바꾸고 why 의문으로 이걸 만약에 바꾼다면 주어 동사 뒤집어야 되겠지. 의문문이니까.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는 건드려 보기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요 주절이 how라고 하는 의문 부사가 들어가서 문장이 만들어지면 요게 어떻게 뭐뭐 했다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뒤에는 당연히 방법을 나타내야 되겠네. 그래서 by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요 주절이 왜 주어가 동사했어? 라는 문장 우리말 해석으로 되면 이거는 이유를 나타내는 for를 답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by ing나 for ing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해석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근데 by ing, for ing를 싹 버리고 그 앞에 있는 주절을 how 의문사와 why 의문사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말이 더 적합한지에 따라서 답은 for가 되기도 하고 by가 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예문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그냥 하면 그러니까 이건 지우고 한번 예문 들어볼게요. 이렇게 봅시다.
passing the exam, they received the gold medals.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다가 for를 집어넣을 거야? 아니면 by를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물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금메달 받았습니다. 괜찮죠? by 집어넣게 되면 시험에 합격함에 의하여 금메달 받았습니다. 어때요? 우리말 해석은? 둘 다 되는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for ing나 by ing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들은 제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쪽 문장을 본문을 how 의문은 why 의문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적합한지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how 집어넣으면 해석 어떻게 돼요? 그들은 어떻게 금메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밑에 거는 그들은 왜 금메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떤 게 맞아? 우리말 해석상 그들이 왜 금메달 받았어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맞죠? 따라서 why가 해석상 적합하고, 그러면 답은 for로 가야 된다는 거야. by 쓰면 틀려. 선생님, 난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금메달 받았습니까? 이건 방법 묻는 거예요. how라는 의문사가 누구를? receive라는 동사를 꾸미는, 이거 부사니까, 의문 부사니까 동사를 꾸미는 거 아니야. 어떻게 받았니?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니? 뒷짐지고 받았어? 아니면 앞으로 받았어? 한쪽 다리 들고 받았어? 옆으로 서서 받았어? 고개 숙이고 받았어? 이게 how죠. 받은 방법. 알았어요? 받은 방법을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누구 쓰면 틀린다? by 쓰면 틀리는 거예요. 아니, 포인트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해 가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I bought a knife. 나는 칼 하나를 샀는데요. blank. cutting bread라고 해볼까요? 나는 칼 하나를 샀는데 빵 자른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 여기다 제가 전치사 for를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for ing입니다. for ing. 이렇게 되면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전도 이렇게 해석되어 있을 거야. 빵을 자르기 위하여 나는 칼 샀다. 괜찮죠? 빵 자르기 위하여 칼 샀다.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런데 for ing는 ing 하기 위하여의 뜻이 없다고. 1번이 뭐라고? because of야. 나는 빵 잘랐기 때문에 칼 샀다는 말이 안 되지? 2번. 나는 빵 자른 결과 칼을 샀다도 말이 안 되지? as a result of. 그럼 세 번째가 뭐라고? 용도야. 나는 빵 자르는 용도의 칼을 샀다야. 맞아요? 여러분, 칼의 용도는 여러 가지죠. 회를 쓰는 칼이 있고, 뭐 집에서 김치가 막 자르는 막칼 같은 것이 있고, 과일 깎는 과도가 있잖아. 그죠? 선생님, 저는 그거 다 써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for ing 해석은 뭐뭐용이라고 해석하셔야지, 얘를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to cut bread라고 써야 되는 건데, to 부정사니까 부사용법. 빵을 자르기 위하여 칼 샀다. 이거는요, 가정에 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떤 가정이 집에 칼을 안 둡니까? 뭐 캠핑 같은 데 가서 안 됐다면 모를까? 일반적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따라서 이게 to cut이냐 for ing가 나오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for ing 찾으셔야 돼요. 빵 절단용 칼을 샀다. 아니면 회 뜨는 용도의 칼을 샀다. 이렇게 해석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는 of ing 구조인데요. 앞에 명사가 있을 거고, 이 of ing에서 이 of는 앞에 있는 이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ing 이하의 내용이 서로 같다. 동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of라고 해요. 동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of. 그럼 이런 거 왜 씁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말하는 사람만 아는 추상 개념의 명사일 때가 대단히 많아요. 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럴 때 앞에 나와 있는 추상 개념의 명사를 전치사 가지고 설명해 주고 싶을 때 of ing 구조로 쓴다는 거 조심해 보십시오. 이때 사용되는 명사는요, 대부분 이런 명사들이에요. habit, 아주 잘 나오죠. The habit of ing, ing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혹은 뭐 dream, idea, possibility, hope, 이런 류의 단어들이에요. 추상 개념의 명사가 대단히 많다는 거고요. 이런 명사가 나올 때 이 뒷자리에 여러분 누구 갖다 쓰면 틀려요? to 부정사 갖다 쓰면 틀려요. to 부정사 할
꿈을 있다. to 부정사 할 습관이 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of ing로 뭔가 가져라. Is there any possibility for weather to improve? 자,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났다면, 그리고 문법상 틀린 거 찾아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is there니까 there is라고 하는 존재 구문을 의문으로 바꾸기 때문에 자리를 뒤집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any possibility, 얘가 명사 주어고요. 이건 일형식 동사로 쓰이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요? 날씨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일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 이하, 이놈이 하나의 박스 덩어리가 되는 거겠지. 맞아요?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possibility와 같은 추상 개념의 명사가 나올 때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거야? 날씨가 좋아질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 나올 때 뒤에 절대 to 부정사가 이렇게 받치고 나오면 안 된다고. 어떻게 나온다고? of ing 구조로 떼야 된다니까. 따라서 이 문장은 틀렸어요. 어떻게 바꿔요? possibility of, 그 다음 ing니까 improving. 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weather. 이렇게 써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날씨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쓰면 틀리는 문장이다. 이렇게 나오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도 요 뒷구조, 요 적어도 세 개 명사, 특히 호흡화된 명사, 이런 것들은 뒤에 항상 어떤 구조가 따라붙는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격의 전치사예요. 자, 잠깐만 기다렸다가 제가 예문을 띄워서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예문이 이건데요. 2020년 법원지 9급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좀 문장이 복잡해서 그냥 좀 뚝뚝 끊어가 볼게요. Felicitate. that은 접속사 아니면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너는 관계대명사 주격이구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gained a reputation, 명성을 얻고 있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앞에 예를 수식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뒤쪽에 지금 누가 나와서 for ing 구조가 떴네. 이렇게 for ing. 자, ing라고 하는 놈은 아무리 동사를 죽였어도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타동사죠. 생산하다 무엇을?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really good wine, 목적어예요. 정말 좋은 와인과 올리브 오일과 또는 세라믹, 도자기죠? 이런 것들을 뭐 했다? 생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산한 결과 명성을 얻게 된 이런 말이죠? for ing의 해석은 뭐로 한다? as a result of로 해석하시면 된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대시라고 하는 놈이 지배하는 박스는 죄송합니다. 대시 지배하는 박스는 여기까지일 거예요. 이렇게. 이게 대세 지배 박스죠. 그죠? 뭐뭐하는 마을. 그러면 discovered가 전체 문장의 동사 역할하는 것이고 대절이야가 목적어입니다.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와인이라든가 좋은 올리브라든가 혹은 좋은 도자기를 생산한 결과 그것으로 얻게 된 명성을 얻게 된 그런 마을은 discovered that 이하의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that 이하 뒤쪽에 it이 주어, was 동사, worth가 형용사 보호. worth 형용사 보호는 뒤쪽에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겠죠? while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되면 이건 시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 하는 것이? to specialize. specialize 하면 전문화 시키는 거잖아요. 뒤에 전치사 in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specialize in. 전문화 시키다. 그 제품을 전문화 시켜서 and trade it. 그 제품을 거래하는 거죠. 사고 파는 겁니다. 누구랑? with other settlement. 다른 거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촌락의 주민들과 뭐 하기 위해서? for all the other goods they need it. they 주어, need가 타동사. 타동사 뒤에 또 목적어가 없네요. 다시 설명합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 1번 동사의 모양이 BPP 수동 형태로 바뀌어야 해라. 그게 만약에 안 바뀌었다면 주어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것이다. BPP 아니죠? 그러면 주어 앞에 관계대명사 대생략 이렇게.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절이 앞에 있는 예를 꾸미네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다른 제품들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다른 촌락과 거래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요, trade라는 동사 원형, specialize라는 동사 원형, 양쪽에 다 to가 걸려 있는 거죠. 이렇게 양쪽에 다 to 부정사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전체가 투부정사 박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투부정사 박스의 품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셋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얘를 빼고 앞문장 분석하시라 그랬어요. 이시 나왔네요. 이거 혹시 가주어 아니야? 맞죠? 이거 가주어 아니야 혹시? 가주어예요. 어떻게 알아? 뒤에 투부정사 형태 해석으로 찾으면 되겠지. 그것을 거의 전적으로 그것을 전문화시켜서 다른 촌락과 서로 거래하는 것이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너는 명사예요. 진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명사로 문장에서 진주어. 그럼 이시라고 하는 건 가주어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겠네. 지금 설명드린 형태는 for ing에 관련된 설명만 드린 겁니다. 이렇게 전치사 for ing와 by ing, of ing는 문장을 사용하는 빈도가 대단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복습 철저히 해서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